자유는 현대와 실존의 맥락에서 단순한 외적 조건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적 문제로 다루어진다. 이 해설은 어록, 격언, 어휘, 풀이를 통해 자유가 개인, 정치, 존재론적 차원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논쟁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자유라는 말부터 짚는다. 한자로는 자유라 쓴다.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글자 그대로는 스스로로부터 비롯된다는 뜻이다. 외부의 강제 없이 자기 자신을 원인으로 삼아 행위한다는 것이 이 개념의 핵심이다. 그런데 자유를 둘러싼 물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그리고 자유는 주어지는가 아니면 쟁취되는가? 현대의 사상가들은 이 물음들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해명하려 했다. 자유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말들이 있다. 실존, 선택, 책임, 저항, 자율, 해방. 이 단어들은 각각 자유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가리킨다. 실존과 선택은 자유의 존재론적 차원을, 책임은 자유의 윤리적 무게를, 저항과 해방은 자유의 정치적 동학을, 자율은 자유의 내면적 근거를 각각 지시한다. 자유의 내면성을 가장 간결하게 정의한 것은 로렌스였다. 그는 외설과 문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라는 것은 우선 첫째로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자유의 첫 번째 장애가 타인도 제도도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진단이다. 습관, 두려움, 자기 기만의 자유를 잠식하는 1차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문제를 더 날카롭게 비틀었다. 인간은 가만히 보면 매우 어리석은 점이 하나 있다.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자유만 원하고 있다. 이 문장은 자유에 관한 인간의 역설적 태도를 지적한다. 이미 보유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두렵다. 그래서 인간은 아직 없는 자유를 갈망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이 방향을 가장 극단까지 밀고 간 것은 사르트르였다. 그는 존재와 무에서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선언했다.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인간은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 선택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이 무게를 사르트르는 저주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자유를 단순한 부담으로만 본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의 자유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유스러운 선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언명에서 자유는 단지 존재론적 사실이 아니라 실천적 투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유는 소유 상태가 아니라 행위의 과정이다. 사르트르는 자유의 정체성 문제도 다루었다. 나는 자유의 주인도 아니고 그 노예도 아니다. 나는 나의 자유인 것이다. 주체가 자유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자체가 자유와 동일하다는 논리이다. 자유는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방식 그 자체라는 주장이다. 카미는 시지프의 신화에서 이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정식화했다. 내가 아는 유일의 자유는 정신 및 행동의 자유다. 부조리한 세계 앞에서 카미가 선택한 것은 형이상학적 구원이 아니라 정신과 행동이라는 구체적 영역에서의 자유였다. 이 자유는 조건 없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를 직시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다. 카프카는 자유의 역설적인 공허함을 소설성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이 자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상처 입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처럼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것은 없으리라. 아무런 제약도 없는 상태,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유가 오히려 절망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역설이다. 자유는 고립과 같지 않다. 자유의 관계적 성격을 바쿠니는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남의 자유의 덕분으로만 참된 의미에 있어서 자유다. 타인의 자유가 침해될 때 나의 자유도 그 근거를 잃는다는 논리이다. 이는 허버드의 말과 연결된다. 타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이들에게는 지상에도 또는 그 어느 별나라에도 자유란 있을 수 없다. 자유는 개인이 단독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인정을 통해서만 성립한다. 비어스는 악마의 사전에서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다. 자유, 이것은 상상력의 가장 귀중한 속성의 하나이다. 풍자적 사전의 언어이지만
이 문장은 자유가 현실의 조건이기 이전에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이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자유는 먼저 사유 안에서 형성된다. 토마스 만은 자유와 주권에서 이 이념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자유는 불멸의 이념으로 그것은 시대 정신과 함께 진부해지거나 사멸하지는 않는다. 자유 개념이 특정 역사적 국면에서 위기를 맞더라도 그 이념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속담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 곱비 놓은 말 지금까지 매었던 데서 풀려 매우 자유스럽고 거침이 없다는 뜻이다. 자유를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신체적 해방의 감각으로 포착한 표현이다. 말은 곱비가 없을 때 달릴 수 있다. 그러나 속담은 그 상태의 지속 가능성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해방 직후의 상태를 묘사할 뿐이다. 정치적 자유에 관해서 윌슨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적 자유는 평화 시에만 존재한다. 전쟁과 비상상태가 자유를 정지시킨다는 관찰이다. 그는 자유의 역동성에 관해서도 말한 바 있다. 자유는 가끔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납고 다루기 어려울 때가 있다. 자유는 통제를 거부하는 힘이기도 하다는 인식이다. 윌슨은 자유의 획득 과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나는 여러분에게 전 세계사를 통하여 자유가 위로부터 밑으로 주어진 예가 있었는가를 지적해 달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자유는 언제나 밑에서 작동한 힘, 인민의 위대한 운동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사악과 부정을 의식함으로써 발효한 그 힘이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다. 자유는 하사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해 획득된다는 역사적 판단이다. 카루는 정부에 관한 논고에서 이 문제의 반론을 제기했다. 모든 인간이 자유에 대해 평등한 자격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크게 위험한 오류이다. 자유란 노력해서 얻은 보상이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여되는 축복이 아니다. 자유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이 입장은 논쟁적이다. 자유가 자격의 문제냐 권리의 문제냐는 정치 철학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루스벨트는 수락연설에서 자유의 물질적 조건을 강조했다. 자유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그 어떤 억제로부터의 자유임을 암시한다. 자유는 생계를 세울 수 있는 기회, 즉 살아나가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한다. 자유는 존재론적 조건이기 이전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위에서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서머셋 mom은 이 문제를 경고의 형식으로 말했다. 국민이 그 어느 것을 자유 이상으로 평가한다면 그들은 자유를 상실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보다 높이 평가한 것이 안락이나 금전이라면 그들은 그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자유를 부차적 가치로 다룰 때 자유만이 아니라 그 대가로 선택한 것도 함께 상실된다는 역설이다. 자유는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존재 방식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고 타인의 자유와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며 안락과 안전을 위해 유예하는 순간 침식된다.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 말했듯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이 저주는 회피할 수 없다. 자유는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미 그것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사상가들이 자유를 인간의 존재 방식이자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본 통찰은 자유의 무게를 정직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유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한 걸음 더 밀고 간다. 예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다. 로렌스가 말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도 사르트르가 저주라 부른 선택의 무게도 성경의 언어에서는 진리 안에서 비로소 참된 방향을 얻는다. 자유는 스스로에게서 비롯되는 힘이기 이전에 진리에 붙들릴 때 완성되는 존재의 상태다.